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 토지 박사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돌파를 맞이해서 오늘은 귀농귀촌하여 산림경영관리사를 짓고 산림경영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하여 그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이름하여 임야에 짓는 산림경영관리사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영상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산림경영관리사란 제목의 영상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이 향후 임야를 구입하여 임업인으로서 관리사를 짓고 산림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따라서 관리사와 산림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그간 잘못 알고 있었던 임업인과 관리사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명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관리사란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답 등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업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짓는 건축물로 작업 대기 또는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줄여서 관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요건은 첫째, 임업인이 되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둘째, 산지관리법에 정한 임산물의 육성과 채취 또는 보호 등 산림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 설치를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서 먼저 임업인이 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팁입니다. 관리사 짓기를 위해서는 임업인이 되어야 하고 굳이 임야가 있는 곳으로 주소까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임업인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1헥타 즉 9,000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두 번째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세 번째 임업 경영을 통한 인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특히 네 번째 조항인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등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서는 관리사 설치 시 임업인의 범위에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4호에 규정된 산림조합원으로서의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하고 3호까지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팁입니다.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리사 설치 시 임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사를 지을 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임업인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헥타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의 뜻은 3헥타 이상 임야를 구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야를 구입한 후에 지자체의 산림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팁입니다. 3헥타 즉 9,000평 이상 임야를 구입하였다 하여 임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후속 조치로 반드시 산림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어야만 임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2호에 규정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해석은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월급명세서나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는 단순히 자신의 임야에 90일 이상 일정 기간 드나들며 나무를 가꾸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월 규정된 임업 경영을 통한 인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는 세금 계산서나 매출 전표 등 객관적인 매출 자료를 통해서 연간 임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 인산물 수입을 올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대상 여부를 알아보면은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일시사용 신고는 산지의 내역과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처리기한은 통상 10일이고 신고 수수료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 일시사용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첫째, 일시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두 번째, 산지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산지 일시사용 예정지가 표시된 25,000분의 1 이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일부. 네 번째, 산지 일시사용 예정지 실측도 일부. 끝으로 혹시 반출 금지구역에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내에 소재한 측량업 등록을 한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를 대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약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하여야 할 관리사 축조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서류는 첫 번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두 번째, 배치도, 세 번째, 평면도, 네 번째, 본인 소유 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고 방법은 상기 서류를 구비를 해서 임야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세움터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청 및 대리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사 축조 신고는 농막의 설치 신고와 대동소이하므로 제가 이미 올려놓은 농막의 허와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순서는 먼저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가 되면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다음에 관리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기타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을 인입하거나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팁입니다. 관리사는 농막과는 달리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먼저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차례로 한 다음에 나중에 관리사를 설치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사 설치 지역 및 조건을 알아보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사 설치 지역은 산지 전용 또는
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조건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 부지 면적은 60평 미만, 바닥 면적은 15평까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논밭 등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 최고 6평까지 설치할 수 있는 반면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야에 설치하는 관리사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60평 미만, 건축면적은 15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는 농막보다 훨씬 크게 지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산지 이용시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한 경우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불법 평지를 변경한 산지의 복구를 명할 수가 있고, 또한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하여는 복구 준공 여부와는 별도로 사법 처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꼭 드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주위를 둘러보면 현재 많은 분들이 관리사를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사는 산림 경영을 하면서 작업대기 또는 휴식 등을 위한 시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쪼록 오늘 영상이 부족하나마 임업인으로서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